봅시다. 같이. 같이 볼게요. 자, 이거 앞에 1번에서 6번까지는 사실 다 맞춰야지, 그죠? 일단 한번 5번부터 한번 같이 보면은 5번 볼게. 뭐 다른 건 다 맞췄을 거니까 5번을 보면은 5번은 어때? 얘는 함수 fx에 대해서 리미트 x가 이제 5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5x분의 fx 마이너스 5 얘가 지금 3이네. 그랬을 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 요거의 값은 어떻게 되니? 라고 이렇게 묻고 있잖아. 그죠?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하면 되겠어? x-5라는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게 얘는 x잖아. 그럼 요 x-5를 뭔가 x 형태로 바꿔줘야 되지. 그래서 x-를 뭐로 치환해? t로 치환하면 좋겠죠. 그래서 x-5를 t로 치환을 하는 거야. 그럼 x-5를 t로 치환하면은 t는 당연히 0으로 가겠지. x가 5로 가니까. 그럼 리미트 t가 이제 0으로 갈 때 이거는 t 곱하기 t 플러스 5분의 ft다. 이렇게 되거든. 그럼 요거만큼이 얘가 지금 3으로 가잖아. 근데 봐봐. 지금 근데 여기서 얘가 t가 0으로 가면은 요거는 어디로 가? 여기에 있는 t 플러스 5는 지금 5로 가죠 그냥. 그럼 5분의 1이 되니까 결국 보낼 거 보내면은 결국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얘가 이제 5로 가면은 이제 양변에 5 곱하면 어떻게 돼? t분의 ft 요게 뭐인 거야? 결국 15가 되는 거겠죠. 그지? 그래서 답이 뭐다? 15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래서 답이 5번. 네? 5번이었어요? 5번 아니야? 5번 맞잖아. 제가 잘못 들어. 맞아 5번. 그래. 자 됐고요. 그 다음 이제 그 다음은 이 8번 볼게요. 8번을 보면은 부함수 fx가 있고 fx는 지금 얘가 절대값 x-2 같고 지금 g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랬을 때 지금 요거 두 개 곱한 함수가 뭐래? 얘가 미분이 가능하대. 그랬을 때 지금 상수의 값은 어떻게 되니? 라고 이렇게 묻고 있지. 그럼 봐봐. 여기서 fx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차 함수에다가 절대값 씌운 이런 함수잖아. 그렇기 때문에 fx는 얘는 미분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지. 왜? 얘가 2에서 이렇게 뾰족점 첨점을 갖는단 말이야. 맞아요? 이 첨점을 가지면은 이런 식으로 얘가 첨점을 갖잖아. 이 첨점을 가지면 뭐는 되지만 연속은 되지만 뭐는 불가능하다? 미분은 불가능하다. 이런 점이라고. 그지? 아하, 그래서 요거는 미분이 안 돼. 미분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 근데 여기 gx, 곱해진 gx를 보면은 gx는 어때? 요거 그냥 1차 함수로 제시돼 있거든. 그지? 1차 함수는 그냥 당연히 연속으로 미분 가능하잖아. 맞지? 다음 함수, 그냥 다음 함수니까 다음 함수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그냥 미분 가능해. 근데 여기 두 개 곱한 함수가 미분 가능하길 바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거 한번 전에 이런 표 하나 그려서 이렇게 보여줬었지. 기억나니? 우리가 연속이 아닌 함수를 내가 만약에 연속으로 만들어주고 싶어. 이걸 연속으로 만들면은 다만 미분은 불가능해진다고 했었지. 근데 이거를 다시 내가 뭘로 만들고 싶어? 이 함수를 미분 가능한 함수로 만들고 싶어. 그럼 내가 뭘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 그제? 기억나나?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기다가 인수를 그냥 하나씩 곱해주면 된다고. 이렇게 올라가려면. 그죠? 그래서 연속이 안 되는 함수를 연속이 되게끔 만들려면은 x-a 이거 하나 끼얹어주면 되고요. 곱해주면 되고. 연속이지만 미분 불가능한 거. 이거는 연속이지만 미분 불가능한 건 뭘 얘기하는 거야? 얘 첨점 갖는다는 이야기. 첨점. 그래서 이렇게 첨점을 갖는 함수는 어떻게 해야 하는데? 요거 인수 한 번 더 끼얹어 주면은 얘가 미분 가능해진다고 했죠. 기억나니? 그럼 그랬을 때 근데 그러면 내가 그럼 연속이 아닌
불연속인 함수를 바로 미분간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한 번에 이쪽으로 가려면 인수를 2개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지? 이렇게 한다고. 납득가요? 그럼 여기서는 어때? 요거는 fx는 연속이지만 미분이 불가능해. 그러니까 첨점을 갖는 함수지. 그럼 여기 두 번째 레벨에 있는 요 함수잖아. 근데 우리는 얘를 뭘로 만들길 바래? 미분 가능하게 만들길 바라는 거잖아. 그럼 인수 하나 더 끼얹어 주면 되는 거지. 인수를 끼얹는다는 것은 불연속 지점에서 근을 갖길 바란다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gx가 어디서 근을 가지면 돼? 얘 첨점 갖는 지점 2니까 2에서 근을 가지면 돼. 그래서 g2가 0이 되면 되는 거죠. 그럼 g2가 0이면은 a는 2가 된다. 그래서 답이 1번 끝. 그지? 되겠어? 됐나? 자, 됐고요. 그 다음 자 이번에는 뭐 해볼까요? 10번 뭐 11번도 있고 일단 넘어갈게요. 10번이면 그래서 13번 한번 같이 볼게요. 13번 11번에 11번에 2번 11번에 2번이야. 디귿 왜 틀렸어? 자 13번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13번을 보면은 13번은 상수함수가 아닌 두 다항함수 fx, gx에 대하여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그래서 기억 조건을 보니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x가 0보다 클 때 fx가 지금 0보다 크대. 자 그랬을 때 fx가 gx보다 작으면은 지금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의 제곱이 뭐 저렇게 된대요. 그지? 자 그럼 얘들아 그러면 요거는 그럼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되겠어요? 이게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클 때 지금 또 뭐라고 돼 있어? fx가 지금 gx보다 작다라고 하거든. 그랬을 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의 제곱 분의 fx 요게 0으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그럼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체크할 수 있을까? 요거 우리 체크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 이렇게 되면은 0보다 클 때 지금 다항함수고 지금 제곱돼 보이래. 그럼 요거 우리가 어떻게 체크할 수 있겠어요? 지금 0보다 크면은 지금 fx, gx 되어 있는 요 부등식 있잖아.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양변을 제곱해도 그대로 유지가 되겠지. 맞아요? 그러면은 fx의 제곱이 gx의 제곱보다는 당연히 작을 거고요. 그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fx랑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볼 수 있겠어? fx 자체는 또 얘가 이제 fx 요 함수값이 어차피 우리가 무한대로 보낼 거니까 요 함수값이 1보다 클 거거든. 그지? 큰 상태에서 볼 거니까 fx는 여기서 fx의 제곱보다 당연히 작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야. 그죠? 이해했나? 괜찮아요? 그러니까 fx 값이 0과 1 사이면은 이게 안 될 텐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차피 우리가 x가 무한대일 때를 가정을 해서 보는 거잖아. 극한식에서. 그죠? 그래서 1보다 큰 건 당연할 거거든. 그래서 fx 제곱이 fx보다 클 거고 gx 제곱이 fx 제곱보다도 당연히 클 거야. 근데 이게 이제 0으로 가는 거를 우리가 보이고 싶어. 그럼 0으로 가는 거 보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여기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이거 보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얘를 내가 뭐 n차라고 하잖아. fx를 그냥 n차라고 하잖아. n차라고 하면은 gx는 몇 차가 되겠어? 2n차가 되겠지. 차수를 보면 gx 제곱. 얘가 이제 2n차 이렇게 될 거거든. 그죠? 차수가 무조건 gx가 더 크겠지. 제곱한 게. 그죠? 그럼 요거 무한대 계산할 때 어떻게 되겠어? 요거 2n차고 요거 n차니까 요거 무한대 보내면 당연히 0 되는 건 당연하겠지. 그죠? 되겠니? 그래서 기억은 뭐 맞는 거다. 이렇게 뭐 체크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을 보면은 니은은 지금 뭐라 돼 있어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지금 gx분의 fx 요게 라지 a이고 그리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요 fx 값은 지금 0이라고 하고 있어. 자, 그랬을 때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a로 갈 때 gx 요 값이 궁금하네. 그럼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은 이 gx를 우리가 조금 살짝 바꿔서 볼 건데 여기서 이 gx를 어떻게 보냐면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얘를 fx분의 gx 곱하기 fx다 이런 식으로 내가 한번 바꿔서 볼게요. 이래도 괜찮지 사실. 납득하니? 잠시만. 요거 되겠어요? 그죠? 이래도 되는 거잖아. 근데 요게 내가 이걸 쪼개서 결국에 보면은 리미트 x가 얘가 각각 수렴하니까 우리가 쪼갤 수 있거든. 그럼 a가 0으로 할 때 요거는 fx분의 gx 이렇게 될 거고 곱하기 리미트 얘가 x가 a로 갈 때 fx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fx는 0으로 가잖아. 그럼 요게 어디로 가? L분의 1로 갈 거거든. 역수 형태니까. 맞지? 기억나? 요게 이제 그래서 L분의 0 이런 형태가 되는데 요 값을 잘 살펴보면은 요게 요 값이 만약에 요 값이 L이 만약에 0이 아닌 값이면은 요 값이 0으로 수렴할 거야. 그죠? 괜찮니? 근데 얘가 만약에 요 값이 L이 0이 되면 어떻게 돼? 요게 0분의 0 꼴이 돼서 우리가 이 값을 결정할 수 있어 없어? 없죠. 맞니? 그럼 요 극한은 요게 그래서 값이 항상 0이 된다고 할 수가 있어? 요거는 그래서 안 되는 거지. 요 케이스 때문에. 그래서요. 그래서 니은 케이스는 이렇게 날릴 수 있어. 지금 그러니까 이 니은 케이스가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L이 0이 아니라는 가정이 붙어야 돼. 되겠나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을 보면은 디귿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값이 존재하네. 그럼 fx의 값이 존재하고 0이 아닌 얘를 l이라고 하자. 그랬을 때 0이 아닌 상수 k에 대해서 지금 리미트 x가 a로 갈 때 k 곱하기 fx분의 gx 요거의 값도 지금 존재를 합니다. 그럼 요 값을 쌤이 이제 라지 m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될까요? 그랬을 때 지금 뭐래? gx의 값도 존재한다라고 하거든. 지금 단 보면은 뭐라 돼 있어? 단 fa는 0이 아니라고 하고 있어. 근데 지금 fx가 다항함수니까 다항함수는 항상 뭐야? 연속이지. 맞지? 그럼 요 극한 값이 뭐랑 같을 거야? 그냥 fa랑 같을 거거든. fa랑 같을 건데 요 값이 그럼 당연히 l이랑 같을 거고 근데 요게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l은 여기서 0이 아니게 될 거예요. 되겠어?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바꿔서 양변에 k를 곱하면은 얘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분의 gx 요 극한 값이 결국 k 곱하기 m이 될 거거든. 그럼 이걸 바꿔서 내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 요 값을 이제 계산한다고 치잖아. 그럼 요건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요거는 뭐라 볼 수 있어?
fx분의 gx 곱하기 fx다 라는 형태로 우리가 이걸 쪼개서 이렇게 볼 수 있겠지. 되겠어요? 그럼 요것도 지금 각각이 수렴하니까 내가 쪼개주면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요거는 fx분의 gx가 되고요. 곱하기 요거는 뭐가 돼? 그냥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쓰면 되잖아. 그럼 그랬을 때 fx분의 gx는 km이고요. k 곱하기 m. 얘는 그냥 l이지. 근데 얘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요 값은 당연히 존재하겠죠. 뭐 어차피 분모로 가는 것도 없잖아. 그지? 그래서 디귿 안 될 거.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야? 니은 같은 경우에 여기 L로 가는데 이걸 쪼갰을 때 분모에 이게 만약에 분모로 가잖아. 그럼 이게 0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체크를 해야 돼. 이 문제. 자, 됐고요. 그다음 이제 14번으로 같이 넘어갑시다. 14번. (14번을) 보면은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모든 실수 xy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4조건을 보니 fx 플러스 y가 fx 더하기 fy 더하기 xy다 라고 되어 있고, 나 조건을 보니 f'0이 2라고 되어 있어. 그랬을 때 f'n이 7보다 작다 어쩌고저쩌고 하잖아. 자, 그랬을 때 f'k의 값은 그럼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문제에서 제시된 거를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는 f'x가 뭔지부터 알아야 되겠지. 그죠? 그런데 요것처럼 이런 식으로 요 가족권에 있는 이런 식을 내가 함수 방정식이다 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했었잖아. 내지는 함수식. 그래서 이런 함수식이 주어지잖아. 함수식이 주어지면은 항상 뭘 써? 미분계수라던가 아니면은 보함수의 정의를 쓴다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기억해두면 내가 좋겠다라고 했죠. 정의를 쓴다는 거. 그죠? 정의를 쓴다라는 게 리미트, 극한 계산하라는 소리야. 그지?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f'n이니까 요거를 그 도함수의 도함수 한번 구해보자. 정의를 통해서. 그럼 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x 플러스 h라는 요 덩어리를 어떻게? 저 가족권에 맞춰가지고 대입할 수 있잖아. 그지? y 자리에 h 넣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저기서 이제 다 사라질, fx는 사라질 거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이제 fh 플러스 xh가 이렇게 남을 거야. 괜찮아요? 그럼 요거는 결국에 xh는 h랑 나눠주면은 이제 x만 남으니까 x 바깥으로 나가고 플러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 이렇게 남는 거거든. 그지? 근데 요 h분의 fh라는 것은 뭐랑 같아? f'0이랑 같죠. 왜 f'0이랑 같아? 여기서 이 가족권에 있는 요 함수식에다가 x, y는 0을 대입하면은 여기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을 f0은 0이라는 걸 얻을 수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럼 요것은 f0 플러스 h에서 f0 뺀 거랑 같아. 이건 f0이 0이니까 그냥 f0 삽입해줘도 전혀 하자가 없잖아. 맞지? 그래서 이게 f'0이랑 같아. 근데 나조건을 보면은 f'0이 2라고 하지. 그럼 요건 이제 x 플러스 2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괜찮을까? 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쓰면은 이제 f'n이 7보다 작다라고 하니까 이것은 n 플러스 2가 7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거는 n이 5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걸 만족시키는 자연수 k의 최애 대값은 뭐가 되냐면은 당연히 4가 되겠죠. 그지? 그랬을 때 f'k 그럼 요거는 f'4를 구하라는 것이니까 대입하면은 답은 6, 3번 되겠네요. 그죠? 자, 됐고요. 그 다음 15번 볼게요. 15번.
이게 미분계수와 그 나머지 있는 그 유형인데 미분계수로 우리가 원래 이런 건 고1 때 하잖아, 맞지? 수상할 때 15번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는 이게 미분으로도 우리가 할 수가 있거든. 지울게요. 다시. 그래서 15번 한번 같이 봅시다. 15번을 보면은 지금 다항식 ax, bx에 대해서 지금 x의 8제곱 마이너스 x의 5제곱 플러스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을 뭘로 나눠?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눠. 그때 나머지를 ax라고 한대. 그럼 몫을 qx라고 하고 나머지를 이제 ax라고 할 건데 지금 내가 2차로 나눴잖아. 2차로 나누면 나머지 몇 차? 1차지. 그지? 이거 알고 있죠? 그래서 요거를 쌤이 뭐 ax 플러스 b라고 합시다. 그럼 요 ax 플러스 b라는 요식이 이제 낮의 ax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괜찮을까요? 그리고 이번에는 x의 7제곱 마이너스 4x의 5제곱 플러스 1 얘를 뭘로 나눠?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그럼 얘의 몫은 q 프라임 x라고 해볼게. 자, 그때 나머지를 bx라고 한대요. 그럼 요것도 지금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 몇 차? 1차 되겠지. 그럼 요거는 쌤이 뭐 mx 플러스 n이다 라고 써볼게. 그럼 요게 이제 bx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a 마이너스 2 더하기 b 마이너스 2 구하라는 거거든. 그럼 내가 나머지를 각각 구하면 될 텐데 우리가 고1 때는 이런 거 하려고 어떻게 했어? 막 마이너스를 대입해서 뭐 해가지고 막 묶어가지고 했잖아. 그지? 근데 우리가 미분이라는 걸 배웠으면은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쉽게. 자, 보여줄게.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좀 더 쉽게. 첫 번째, 요 ax 있는 거 있잖아. 요거. 여기서 일단 첫 번째로 먼저 할 거. 그냥 당연히 여기다 마이너스를 대입해 보는 거겠지. 맞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똑같아. 첫 번째는 x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세요. 그럼 대입하면은 요거 뭐야? 자, 계산하자. 1 더하기 1 마이너스 2 하면 없어지고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a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되어서 결국 a 마이너스 b가 1이다 라는 거 하나 이제 얻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한데 두 번째 이제 미분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를 양변을 이제 미분을 해봐. 미분하면은 요거는 8x의 7제곱 마이너스 5x의 4제곱 플러스 6x의 제곱은 해가지고 우변을 미분하면은 얘는 2 곱하기 x 플러스 1 qx 좀 넘어가겠나? 플러스 x 플러스 1의 제곱하고 곱미분이니까 하고 q 프라임 x다 하고 플러스 a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플러스 a 여기다 쓸게. 기억나? 그럼 요 상태에서 뭘 대입하는 거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거야. 그래서 요 상태에서 위에 있는 식에다가 x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시면은 마8 마5 하고 풀 6이니까 마7 되겠지. 좌변이 맞나? 마7 될 거고 우변은 뭐가 돼? 봐봐. 우변에는 여기 x 플러스 이게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눴기 때문에 미분했을 때 x 플러스 1이 남거든. 그래서 이게 다 사라져. 그지? 그럼 남는 게 우변에 남는 게 a만 남아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7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a가 마이너스 7이면은 여기에 대입을 하잖아. 그럼 마7 그럼 b는 뭐가 돼야 돼? 마8이 돼야 돼. 그죠? 아하. 그래서 b가 마8이다. 그러므로 ax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8이다. 이거 하나 얻을 수 있는 거지. 괜찮나요? 됐고. 그럼 이제 요거 볼 건데 요거 그냥 내가 q 이렇게 프라임이라고 하지 말자. 미분할 거니까 q2라고 한번 해볼게요. 괜찮지? 그럼 여기서도 이제 똑같이 하면 돼. 여기서도 첫 번째 뭐 한다고? 대입한다고. 대입 뭐해? 1 대입해. 1 대입하면은 좌변 마이너스 2 우변은 n 플러스 n. 두 번째는 뭐해? 미분해요. 미분하면은 7x의 6제곱 마이너스 20x의 세제곱. 그럼 우변이 뭐가 돼? 요거 미분하면은 2 곱하기 x 마이너스 1
q2x 플러스 x-1의 제곱 q2의 프라임 x다 하고 플러스 m 이렇게 되거든. 그지? 그래서 미분하고 결국에 얘도 대입하는 거야. x는 1을 대입하는 거지. 대입하면은 좌변 마이너스 13이고요. 우변으로 얘는 보면 어때? x-1의 제곱이 남는데 요거 미분해봐야 x-1이 여전히 인수로 남아있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없어져. 그럼 요거는 요게 이제 m이 되는 거지. 그럼 요 m이 마이너스 13이면은 이게 n이 뭐가 돼야 되겠어? 11이 돼야 될 거야. 그러므로 bx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13x 플러스 11이 된다고. 그지?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게 a-2 더하기 b-2잖아. 그러면은 어차피 그 구하고자 이 x 대입하는 게 똑같기 때문에 두 개 더해도 괜찮거든. 그럼 ax 더하기 bx를 하면은 뭐가 돼요? 요거 마이너스 20x 상수항 더하 뭐야? 막8 풀 3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러므로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거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답은 뭐가 된다? 43이 된다.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아, 뭔가 갑자기 수통 문제 푸는데 뜬금없이 뭔가 뭐 나머지 구해라 이런 문제가 나와. 근데 보통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분명히 있거든. 왜냐면은 완전 제곱식이 없을 수가 없어. 무조건 완전 제곱식이 있어. 이런 문제는 무조건 있는데 그런 경우 어떻게 해? 대입하고 그 다음에 미분하고 대입하고 이 과정만 거치면 그냥 끝나요. 알겠죠? 근데 저 나머지가 1차식인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나누는 식이 2차식이잖아. 그럼 나머지는 나누는 식보다 무조건 차수가 한 차수 낮아야 되지. 맞다. 이 새끼야 미친놈아. 맞지? 네. 이건 좀 용어를 많이 했다. 자, 그래서 자 그다음 됐죠? 그다음 이제 16번으로 넘어갈게요. 16번으로 넘어갑시다. 몇 분이지? 16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16번 보면은 함수 fx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7인데 지금 여기 위에 있지 않은 3,k에 대해서 곡선의 근 접선이 수직일 때 상수 k의 값은 그럼 봐봐. 그럼 요 그래프가 대충 뭐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 되겠어요? 맞지? 그러면 그랬을 때 여기에 없는 녀석인데 이거 조금 내가 완만하게 그려볼게. 이런 느낌으로 괜찮지? 그럼 그랬을 때 내가 여기 3,k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런 거 잘 못 그어서 3,k가 뭐 대충 여기 있다고 쳐볼게.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가까이 해야 되나? 3,k 이렇게 그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내가 하나 그었고 이렇게 접선 하나 긋는 거지. 그죠? 그럼 접점이 여기 하나 이렇게 있을 거야. 그지? 근데 이게 서로 뭐래요? 수직이래요. 이게 90도. 그지? 그랬을 때 상수 k의 값은 어떻게 되니?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거잖아. 그죠? 자, 이건 어떻게 하냐? 일단은 당연히 여기서 수직이라는 조건이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겠네, 기기가 마이너스 1이겠네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잖아. 이거 써먹을 생각은. 맞지? 이건 당연히 깔고 가야 되는 거야. 뭉쳐볼게. 자, 근데 자, 요거 곡선 밖의 점에서 이렇게 접선 그은 거지. 곡박점에서.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어? 요 3,k가 곡선 밖의 점이야. 곡박점이에요. 곡박점에서 내가 뭐 접선을 그었어. 그럼 뭐랑 같다고? 하연아 뭐랑 같아? 여러 번 얘기했지. 평균 변화율이랑 미분 계수랑 같다고 풀어야 된다고.
그지? 어떻게 평균 변화율? 여기에 우리가 접점이 있잖아. 그지? 이 접점을 내가 뭔지 모르니까 x좌표를 t라고 잡아서 여기에 t, t 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7이다 라고 이렇게 써 있어. 그지? 그래서 이 곡박점에서부터 여기서까지의 평균 변화율과 평균 변화율 계산하면 어떻게 돼? 자, 요거는 t 마이너스 3분의 여기서 요거 빼면은 t의 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7 이렇게 될 거야. 그지? 7 마이너스 k네. 그래서 요 평균 변화율과 뭐가 같아야 돼? 미분계수가 같아야 돼. 그럼 어디에서의 미분계수가 같은 거야? 어디에서의 미분계수? 요 접점에서의 미분계수랑 같아야 되는 거지. 괜찮나요? 그럼 접점에서의 미분계수가 뭐야? 2차 함수 미분해서 t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요거는 2t 플러스 1이 되겠죠. 괜찮나요? 그지? 그럼 봐봐. 그럼 내가 요거를 일단 요 방정식을 풀어야 돼. 자, 그럼 요 방정식 양변에 일단 분모 곱해볼게. 그럼 t의 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7 마이너스 k는 자, 요거 그대로 전개를 하면은 2t의 제곱 하고 마이너스 5t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좌변의 식을 이제 우변에다가 다 이항을 해서 내가 식을 정리를 하면은 마이너스 6t 플러스 4 플러스 k다. 얘가 는 0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 그죠? 그러면 봐봐. 요 2차 방정식을 풀면은 뭐가 나와? t 값이 나오잖아. 맞아? 근데 그 t 값의 의미가 뭐야? 접점의 x좌표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요 2차 방정식을 풀면은 예를 들어서 t는 알파다 베타다 해서 이렇게 알파 베타 두 근이 나올 거라고. 근데 요 알파 베타 두 근의 의미는 뭐냐면은 요게 있는 접점, 여기에 있는 접점, 접점의 x 좌표가 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이제 의미가 된다고. 맞습니까? 맞죠? 맞아? 근데 우리가 접점의 x 좌표를 안다고 하면은 뭘 구할 수 있어? 그 접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지. 왜? 도함수에다가 그냥 그 지점 대입하면 그 이분계수 나오잖아. 접선의 기울기 나오잖아. 그죠? 그럼 요거를 그대로 대입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도함수가 fx 저렇게 주어져 있으면 프라임 x가 2x 플러스 1이거든? 그럼 여기다가 내가 각각 알파랑 베타 넣으면은 뭐가 나와? 2알파 플러스 1, 2베타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얘가 뭐라고? 얘가 각각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고. 그치? 근데 이게 지금 뭐라고 했어? 수직이라고 했잖아. 그럼 기울기 곱하면은 마이너스 1 돼야 되지. 그래서 이게 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괜찮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요건 이제 어떻게 돼? 4알파 베타 플러스 2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거든.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는 여기서 뭐예요? 요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6이고요. 두 개 곱한 것은 4 플러스 k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지? 그럼 요것은 뭐가 되는 거야? 결국 알파 베타 곱하면은 4 플러스 k니까 얘는 16 플러스 4k다 이렇게 되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6이니까 플러스 12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이니까 내가 그냥 바로 옮길게. 는 마이너스 2가 되거든. 그럼 요거 이제 다 옮겨주면은 결국 4k가 뭐가 되는 거야? 4k가 마이너스 30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럼 k는 뭐다?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2분의 15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래서 요 문제는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이거 내가 예전에 한 번 사실 수업 시간에 다뤘던 적 있는 문제긴 하거든. 이게 그래서 어떻게 푸는 거야? 여기서 곡선 밖의 점에서 이렇게 내가 접선을 그었는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방정식이 나왔어. 사실 평면이랑 이게랑 같다고 해서. 근데 이 방정식을 보통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이 방정식을 풀 수 있게끔 나오잖아. 인수분해를 해서. 그치? t 값이 뭔지 알려주거든. 근데 요
2차 방정식은 우리가 풀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지? 그래서 풀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근을 그냥 알파 베타라고 잡는 거야. 알겠니? 알파 베타라고 잡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뭘 계산해? 도함수 계산을 해서 대입해가지고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요. 접선의 기울기를 그래서 알파 베타 형태로 표현하고 난 다음에 수직 이용해가지고 요거 계산을 해서 여기서 이제 뭐 이용하는 거예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용하는 문제인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니들이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 교훈은 뭐냐면은 교훈 한 가지는 내가 방정식을 직접 풀지 못하더라도 거기서 나오는 근을 알파 베타라고 둔 다음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겠구나. 그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되겠니? 이게 처음 이렇게 봤을 때 어려운 거지. 한번 이렇게 경험해 보면은 사실 그 다음에 풀 수 있거든. 이렇게 볼 생각을 못해서 못 푸는 거지. 아예 못할 문제는 아니야. 엄청 어려운 추론이 들어가는 문제는 아니거든. 할 수 있어 이거 이 정도는. 알겠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자. 다시 한번 방정식 직접 못 풀어? 그럼 알파 베타라고 두고 관계식 써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용할 생각을 하자. 요거예요 포인트는. 알겠지? 저 방정식이 저 그래프예요? 방정식이 저 그래프예요? 아니 미친놈아, 방정식 요 방정식 어떻게 나온 거야? 평균 변화율이랑 미분 계수 같다고 해서 나온 거라고. 네.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랑 미분 계 이게 평균 변화율인 건 얘가 네. 미분 계수잖아. 네. 다 정리를 했어. 네. 이렇게 나왔어. 네. 그럼 이 방정식에서 나오는 t는 뭐야? 여기서 내 t를 뭐라고 잡았어? 여기서 접점의 x좌표를 내가 t라고 잡았잖아.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나오는 두 실근은 뭐가 되냐면은 두 실근 알파 베타는 이 접점에서의 x좌표 알파, 접점에서의 x좌표 베타가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알파 베타 잡고 간다고. 이걸 또 어거지로 막 어떻게든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못 구하잖아. 인수분해 애초에 안 되고 구하려고 하면은 근해 공식 써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또 아니겠지. 그죠? 자, 되시겠죠? 됐고, 그 다음 17, 18은 제끼고요. 19번 한번 같이 볼게요. 19번. 이거 왠지 미분 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쓰는 거를 제대로 못했을 것 같아서 같이 볼게. 자, 19번. 서술형에서는 사실 이런 식으로 뭔가 그 풀이의 방향을 강요해서 이렇게 낼 수도 있거든. 풀이의 방향을. 먼저 보면은 함수 fx가 지금 뭐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고 얘는 bx의 제곱 플러스 4x. 얘는 x가 1보다 작을 때 얘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랬을 때 얘가 x는 1에서 미분이 가능하대요. 그랬을 때 미분 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두 상수 a, b의 값을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래. 사실 이런 문제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은 그냥 구간 정의 함수 미분 가능하다? 그럼 의심점 경계고. 맞지? 그래서 사실 일단 미분 가능하면 당연히 뭐가 돼? 미분 가능하면은 당연히 연속도 되거든. 그치? 왜냐면 미분 가능이 연속보다 더 강력한 조건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함수들의 모임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중에서 연속이 되는 함수가 있다고 했고, 연속되는 함수들 중에서 미분 가능인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했었잖아. 그지? 그래서 미분 가능하면은 연속이 되는 거, 그래서 당연한 거야. 왜냐면 연속 함수들 모임 안에서 또 미분 가능이 있는 거니까. 근데 그래서 보통은 이런 문제 풀 때 우리가 어떻게 해? 여기다가 1 대입해서 식 하나 구하고, 맞지? 미분한 다음에 1 대입해서 식 하나 구해서 연립해서 풀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정의를 이용하라고 하니까 정의대로 한번 해볼게. 알겠죠? 자, 그럼 정의대로 한다고 하면 나 같은 거 어떻게 쓸 거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미분 가능하니까
x는 1에서 연속이다 라고 일단 쓸 것 같아. 그지? 그럼 x는 1에서 연속이니까 우리가 뭐라 쓸 수 있어? 연속이면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되잖아. 그럼 1에서의 좌극한 fx랑 1에서의 우극한 fx 요 값이 당연히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요거는 리미트 x가 1에서 좌극한 1에서 좌극한 x가 1보다 작을 때잖아. 그럼 위에 있는 함수 넣으면 되고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에서의 우극한은 어떻게 돼? 1보다 클 때의 함수를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bx제곱 플러스 4x 요거 대입하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 각각에다가 이제 1 대입해주면은 나오는 것은 좌변은 a 플러스 3이 되고 우변은 b 플러스 4가 될 거야. 그래서 이거 적당히 이항하면은 a 마이너스 b가 1이다 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지. 괜찮을까요? 되겠어? 자, 그래서 이건 연속 이용한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미분 가능이다 라는 걸 이제 이용을 할 거야. 미분 가능이다 라고 하면은 뭐가 존재하는 거야? f'1이 존재하는 거거든. 미분 계수가 존재해야 우리가 그 지점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하잖아. 그럼 1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f'1이 존재해야 되는 거지. 1에서의 미분 계수. 근데 f'1이라는 것은 정의를 쓸 거니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1 플러스 h 마이너스 f1이다 라고 정의되는 녀석이거든. 맞습니까? 근데 요것 또한 뭘로 정의되어 있어? 극한으로 정의되어 있잖아. 맞아요? 극한으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뭐가 같아야 돼? 이 극한의 좌극한과 우극한을 따로따로 계산을 해서 그게 이제 서로 같다고 둬야 되는 거지. 맞습니까? 괜찮아요? 그럼 좌극한은 뭐가 되겠어? 리미트 h가 0보다 작을 때 그러면 h분의 얘가 h가 0보다 작을 때라고 하면 1 플러스 h는 1보다 작을 거거든. 맞지? 그럼 1보다 작을 때 함수가 뭐야? 요거잖아. 괜찮아요? 그럼 저기에다가 이제 1 플러스 h를 넣는 거야. 넣어야 돼. 어쩔 수 없어. 계산 정의를 쓰라고 하니까. 그럼 1 플러스 h의 제곱 플러스 a 곱하기 1 플러스 h 플러스 2 이렇게 되고 거기다가 f1을 빼는 거지. f1은 뭐예요? a 플러스 저거 어차피 지금 여기서 요거랑 요거랑 같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a 플러스 3이 될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다 라고 두는 거예요. 괜찮니? 그래서 요거 정리하면 돼. 알겠지? 근데 계산 안 할게. 알겠? 이거 할 때 저식 말고 다른 거 써도 어떻게? fx 빼기 fx 플러스 h fx 그렇게 해서 f 프라임 x를 구해서 한다고? 이제 이렇게 되는 수는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사실 이제 방금 라이가 말해준 이걸로 해도 되거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마이너스 1분의 fx 마이너스 f 이렇게 해서 하자는 없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요거는 리미트 x가 이때는 1에서 1보다 작을 때라고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x 마이너스 1분의 1보다 작을 때는 함수가 뭐야? 저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 빼주면 어떻게 돼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 쓰고 1 대입하면 a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되겠지. 괜찮아요? 그래서 요거 이제 적당히 뭐 인수분해 해가지고 풀면 되고요. 맞아요? 우극한 어떻게 하면 되겠어? 리미트 x가 1보다 클 때 1에서 우극한 그럼 x 마이너스 1분의 그럼 저기 1보다 클 때 함수 그대로 대입하면 되니까 bx의 제곱 플러스 4x 하고 1 대입하면 b 플러스 4잖아. 그럼 b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요거 이제 적당히 인수분해서 풀면 되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얘네가 서로 어때야 돼? 여기서 나오는 값이 있고 여기서 나오는 값이 있으면은 요게 이제 서로 같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동그라미야 0이 아니라. 그래서 나머지 그냥 계산하면 되겠죠.
오케이? 되겠죠? 자, 그래서 19번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20번 같이 한번 볼게요. 20번. 자, 20번을 보면은 지금 2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가조건을 보니 fx분의 x가 지금 얘가 불연속이래요. 어디서 불연속이야? x는 2랑 3에서 불연속이야. 자, 그럼 일단 가조건부터 바로 해석을 해볼게. 자, 얘들아, 요거 fx분의 fx면은 요거 무슨 함수야? 분수함수지. 맞아요. 분수함수의 불연속 의심점 뭐라고? 분수함수 불연속 의심점? 하윤아, 분수함수 불연속 의심점 어디야? 뭐가 0 될 때야? 어? 분모. 그렇지. 분모가 0 될 때. 잘했습니다. 그럼 분모가 뭐예요? 여기서 fx잖아. 그러면은 fx가 0 될 때가 이제 불연속 의심점인데 지금 불연속이 실제로 되는 지점이 2랑 3이라고 하니까 fx가 0인 지점이 2와 3이라는 거지. 괜찮아? 근데 얘가 이제 2차 함수라고 하니까 이걸 통해서 fx가 최고차항 개수는 뭔지 모르니까 k라고 두고요. x-2, x-3이다 라고 이렇게 쓰는 거지. 될까? 그 다음에 이제 나조건을 보면은 이것은 지금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fx 돼 있으니까 그대로 대입하면 k 곱하기 x-3 요거 나눠주면은 이제 여기다 2 대입하면 되지. 그럼 이게 마이너스 k인데 이게 마이너스 4라고 하니까 k 값은 이제 4가 되겠네. 그래서 F5는 뭐가 되겠어? 이제 그대로 대입하면 fx 나오니까 5는 뭐가 돼? 그냥 4 곱하기 3 곱하기 2니까 답이 24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그죠? 되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21번 서술형 5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이 두 점 마이너스 1,0 0,10 요거에 대해서 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스몰 r이라 할 때 담을 구하고 어쩌고저쩌고 한번 해봐라. 자, 그럼 요것처럼 이렇게 지금 요것처럼 원이 제시되어 있는데 뭔가 삼각형 안에 이렇게 내접하는 형태로 원이 제시되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요거는 그냥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데 삼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구하는 방법이 있지. S는 이거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어? 만약 삼각형이 내접원이 있어. 내접원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해요? 2분의 1 곱하기 a 플러스 b 플러스 c 곱하기 r이다 라고 이렇게 구하지. 맞아요? 이 공식 알고 있지? 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뭐야? 여기서 얘는 둘레를 이야기하는 거고, 둘레. 삼각형의 둘레지. r은 뭐? 여기서 이제 r은 뭐야? r은 내접원의 반지름을 이야기하는 거지. 요 공식을 쓸 수 있다라는 걸 항상 기억을 해야 돼. 삼각형의 내접원 지어주면 이 공식은 거의 100% 쓰이거든. 거의 100%. 한 100에 99는 쓰여. 안 쓰이는 문제가 어쩌다 한두 문제 나오는데 뭐 그런 거는 웬만하면 만날 일이 잘은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자, 요 공식대로 이제 좀 간다고 쳐보자. 그럼 여기서 여기 길이는 그냥 a고 여기 길이는 10이거든. 그리고 이게 축이니까 수직일 거고 여기는 루트 a제곱 더하기 100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야. 그지?
그래서 내가 넓이를 계산한다고 쳐보자. 그럼 S는 그럼 이 넓이를 관찰하는 관점이 두 가지거든. 그지? 밑변 곱하기 높이 요거 하거나, 그지? 그럼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A 요거 하거나, 아니면 뭐가 같아? 요거 2분의 1 곱하기 둘레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하면은 A 플러스 10 플러스 루트 A 제곱 더하기 100이다 하고, 여기다가 반지름 R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 2분의 1은 당연히 없어질 거고요. 2분의 1 없어져. 그리고 양변을 뭘로 나눠? R에 곱해져 있는 숫자로, 저 10으로 나누는 거예요. 요것은 A 플러스 10 플러스 루트 A 제곱 더하기 100 분의 몇이다? 10A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괜찮으세요? 자, 그럼 그랬을 때 A분의 R이 궁금하대. A분의 R. 그럼 A, 자, 이거 그냥 여기다가 바로 그냥 계산할게.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내가 양변을 뭘로 나눠? A로 나눠. 그럼 A로 나누면 요거 없어지지? 괜찮지? 그리고 나서 내가 리미트 뭘 0으로 보내? A를 0으로 보내. 리미트 A를 0으로 보내. 그럼 이번에 요식은 이제 어떻게 하면 돼? 그냥 A 자리에 그냥 0 대입하면 되잖아. 그럼 요거는 10 더하기 10 하면 20 분의 대입하면 이제 10대니까 답이 뭐가 된다? 2분의 1이 되겠네. 그죠? 실질적으로 이 문제 푸는 거 뭐밖에 없었어. 극한 계산이야. 니들 10 주어져 있으면 당연히 하는 거잖아. 그럼 식을 구하는 게 문제일 텐데 그 식을 구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쓰이는 게 뭐예요? 요 공식이 있는 거지. 그제? 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건 뭐다? 기억해야 될 거는 삼각형에 내저번이 주어져 있을 때는 삼각형 넓이를 구할 때 요 공식을 기억하자. 오케이? 됐고요. 갔다 오세요. 자, 그다음 이제 22번 마지막으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야, 되겠나? 지워도 되지? 기범아, 그 다 매기고 점수 써가지고 내한테 줘. 점수로 써요, 점수로. 어? 틀린 거 말고 점수로 써요. 점수로. 내가 다 기입을 하거든. 니네 이때까지 테스트 친 거 내가 지금 여기 LMS 니네 쓰나? 안 쓰지 지금? 쓰라고 이렇게 전달 받은 거 없어? 옛날에 썼는데. 지금은 안 써? 쌤 명할 때. 니는 학원 다닌 지 얼마나 됐다 그랬지? 저 별로 안 써요. 저 1월인가? 한지 얼마 안 됐네. 니는 얼마 됐는데? 니도 얼마 안 됐나? 2년? 2년이 안 됐어? 꽤 됐네. 그럼 중학교 때부터 다녔나? 아니에요. 고1? 네. 꽤 5일 전 중3하고 결. 중3 겨울방학 때. 근데 중간에 안 다녔었어요. 잠깐 끊었었어. 왜? 딴 데 다녔어? 아니 아무 데도 안 갔어. 그냥 쉬었나? 네. 그럴 수 있지. 앞으로는 꾸준하게 해야 되는데 별 그게 없으면 공부가 한번 연속성이 끊기면 되게 힘들잖아. 알겠지만 난 되게 힘들었어. 뭐 끊긴 적이 있어. 근데 딱히 점수 차이가 안 났어. 점수 차이 안 났어? 다닐 때도 열심히 안 했던 거 아니야? 그럼 안 날 수 있지. 열심히 해야지. 뭔가 그런 목표가 있으면 참 좋은데. 뭔가 공부가 사실 뭐 당연히 인생의 목표는 아니겠지만 당연히 공부가 인생 목표는 아니겠지만 사실 또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잘 없거든. 내가 원래 계속 그 수학 강사를 했던 게 아니라 원래 내가 대학원 다녔었거든. 나는 대학원을 다니다가 내가 이제 24살에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26살 때까지 이렇게 대학원을 다녔어. 원래 박사를 하려고 했었거든.
그래서 박사 해가지고 난 이제 막 연구원을 이렇게 하려고 했었어. 지금은 내가 이제 31살이란 말이야. 31살인데 근데 이제 내가 원래 연구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내가 26살 때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만뒀던 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잠깐 대학교에는 뭐가 있냐면 연구실이라는 게 있거든. 연구실이 있어. 연구실이 있으면은 거기에는 내 지도 교수님이 있어. 그 지도 교수님이랑 이제 제자는 나는 이제 그냥 석박 통합 학생이었거든. 지도 교수님이랑 이제 그 아래에 있는 학생 사이의 관계는 이제 어떤 관계냐면은 막 사람들이 막 안 좋게 얘기하면 뭐 노예다 뭐 이질하는 사람들도 있고 대학원생은 노예다 뭐 이질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들어봤을 수도 있고 못 들어봤을 수도 있을 건데 아니면은 근데 나는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뭔가 좀 학문적인 아버지라고 생각했거든. 사실 어떻게 보면 부모님과 자식 사이의 관계야. 그러니까 학문적인 부모님이니까 학문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 부모님이 갑자기 이제 뭐 어쨌든 그 교수님도 대학교가 직장일 거 아니야? 교수님 입장에서는. 근데 갑자기 교수님이 이직을 한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연구실이 씨발 사라졌어. 그러니까 내 집이 사라진 거야. 그래가지고 보통 이런 경우에는 다른 연구실로 가거나 하는데 난 이제 갑자기 되게 혼란스러워가지고 근데 내가 이제 딱히 이제 다른 연구실로 갈 만한 데가 없더라고. 그래서 되게 혼란스러워가지고 어떡하지 하다가 내가 인생에서 사실 이때가 26이고 7이고 이럴 때였으니까 이제 6에서 7 넘어갈 때였거든. 그래서 인생에서 이제 뭔가 이제 슬슬 결정이 돼야 될 때라고 난 생각을 했었거든. 왜냐면 내가 26살, 7살 때는 주변의 친구들이 다 이제 슬슬 여자애들은 벌써 다 취직하고 취업하고 남자애들도 이제 슬슬 취직하는 애들이 생겼단 말이야. 빨리 취직하는 애들. 보통 남자애들 군대 갔다 오고 바로 졸업하면 26이거든. 대학교 바로 졸업하면 여자애들은 당연히 24이고 여자애들은 벌써 취업하는 애들은 벌써 취업하고 일하고 있고 뭐 2, 3년 차 지나면 대리 달거든. 그래서 나도 이제 뭔가 해야 되는데 뭔가 살짝 좆된 것 같은 거야 인생이. 진짜 뭔가 좀 좆되어가고 있는 게 느껴졌었거든. 이 연구실이 사라지니까 집이 사라졌잖아. 그래서 진짜 이거 잘못하면 좆되겠다 싶어가지고 뭔가 인생에서 큰 결정을 내려야겠다고 그때 생각을 했었어. 그때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묘수가 뭐였냐면은 이때 이제 뭐가 발생했냐면은 코로나가 이때 발생했을 때였거든. 20년, 21년 이때였어. 그래서 때마침 막 뉴스 기사에 어떤 게 많이 떴냐면은 막 직장인들이라던가 아니면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새롭게 수능을 많이 본다고 하는 거야. 그때 코로나 때 막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었거든. 그래서 나도 이제 그걸 보고 나서 나는 사실 수능 그 전까지는 수능이라던가 이런 고등학교 수학에 대해서 거의 그냥 별 생각이 없었거든. 안 했어 사실 그 전에는 뭐를. 근데 갑자기 그게 딱 뜨길래 그래 나도 한번 내 인생을 한번 걸어보자 싶어가지고 그때 이제 그래서 의대를 가자 이런 생각으로 26살, 7살에 수능을 준비했었어. 수능을 준비했었는데 그때 이제 막 그래서 내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2021년 불과 그렇게 오래 안 됐어. 2021년 12월 25일 그때 크리스마스 때 내가 그때 내가 딱 결정을 했었거든. 그 크리스마스 때 딱 결정을 하고 이제 뭘 했냐면은 그래 그래서 한번 내가 이제 수능을 준비하기로 했으니까 올해 나온 수능을 한번 풀어보자 해서 이제 그 경대 북문에 그 당시에 할리스가 있었는데 그 경대 북문 할리스에 가서 할리스 지하 1층에 가서 그 수능 문제 쫙 뽑은 거 이제 다 시간 내서 딱딱딱 다 풀고 등급을 딱 받았어. 하니까 국어가 이제 2등급인가 나왔었고 수학 1등급 나오고 영어가 1등급 나오더라고. 그래서 씨발 할만한데? 진짜 그래서 내가 딱 그거 보면 이제 느껴지는 게 씨발 국어랑 탐구만 좀 조지면은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메가 패스 딱 끊고 이제 막 국어 뭐 김동욱 수업 듣고 막 수학 막 현우진이 제일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현우진 수업 듣고 영어는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서 그냥 안 들었고 뭐 탐구는 뭐 그때 생지했었거든. 막 그때 생지를 선택한 것도 내가 막 인터넷 검색해서 막 보는데 그 당시에 뭔가 윤도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그래서 그 사람이 막 노래 부르고 그랬었거든. 무슨 뭐 생지하자 뭐 이지랄 하는 뭐 노래가 있었어.
그래서 뭐 생지를 꼭 해야 된다는 거야. 다른 거 하면 안 된대. 그래서 막 생지해서 어쨌든 메가패스 끊어서 막 듣고 해가지고 그때 막 경북대 도서관 가서 맨날 계속 막 다른 사람들 막 대학교 뭐 전공 시험 공부하고 뭐 기사 공부하고 자격증 공부할 때 나는 혼자서 이 메가스터디 존나 듣고 그랬었거든. 대학교 도서관에서 그렇게 딱 준비를 했는데 이게 나이 들고 내가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힘든 게 일단 돈이 없어. 이게 생활비를 벌어야 돼. 왜냐면 이게 대학원을 다니면은 그 연구비 명목으로 대학원생들한테 한 달에 석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풀러받으면 지금은 더 준다고 하는데 180 준다고 하는데 내가 받을 때 한 150만 원 받았었거든 한 달에. 대학원생들한테 월급을 줘. 니네들 생활비 하라고. 왜냐면 그게 아니면 진짜 돈이 없거든. 진짜 가난해 대학원생들이. 나도 그랬지만 나 이제 그게 없으니까 너무 가난한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학원 일을 조금씩 시작을 했거든. 이제 수능 준비하면서 학원 일 하면 학원 일 해서 애들 하면은 나도 공부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이제 학원 일을 했었어. 저기 뭐 이런데 요 주변에 이제 동네 쬐끄만한 학원 가서 애들이 막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이렇게 막 해주면서 했었는데 이게 근데 또 돈 벌면서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내가 신경 쓸 것도 많고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이게 공부를 하려고 해도 당연히 너네들이 뭐 나는 무조건 공부를 업으로 삼아서 공부로 먹고 살아야지 이럴 애들은 별로 없을 거라 생각해. 딱히 사실 당연히 그럴 필요도 없고 근데 지금처럼 뭔가 이렇게 하나에 이렇게 뭔가 몰두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때가 잘 없거든. 살다 보면 점점 더 없어져. 나이 먹으면 신경 쓸 게 많아지니까 내가 당장에 26, 7만 돼도 그게 안 되는데 물론 집에 막 돈이 많아가지고 쌤 저희 부모님이 한 4수, 5수, 6수까지 해도 지원 매년 해줄 수 있대요. 그러면 혹시 모르겠는데 그럴 수 없거든 근데 보통.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면 좋아. 때가 있다는 게 또 나 어릴 때는 그 때가 있다라는 게 사실 그 어른들이 그런 말 하면 씨발 저 새끼 개꼰대네 살짝 그런 생각도 살짝 약간 했었거든. 근데 좀 지나가 보니까 내가 직접 겪으니까 이제 알겠더라고. 그 때라는 게 이런 걸 얘기하는 거구나. 좀 느낍니다.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세요. 지금이 딱 고등학생 때 이때가 열심히 할 수 있을 때야. 지정해서 물론 또 그게 쉽진 않아. 나도 내가 당연히 고등학생이었으니까 나도 고등학생이었었던 때가 있었을 거야. 물론 그거 쉽지 않지. 근데 또 열심히 하면 당연히 좋다. 뭐 당연히 좋은 건 뭐 너네들도 알겠지. 내가 지나고 나서 열심히 하려고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그냥 그렇더라고. 자, 그래서 22번 볼게요. 자, 22번 보면은 다음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1의 최대값을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래. 그래서 여기서 뭐라 돼 있냐면은 2보다 큰 자연수 n에 대해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래서 수능은 어떻게 되냐면은 봤던 게 너는 당연히 내가 여기 있으니까 알겠지만은 수능은 당연히 의대 갈 정도로는 못 봤어. 의대가 어렵더라고. 내가 그때 그 탐구의 벽을 넘지를 못해서 탐구의 벽을 이거 어렵더라고. 수학이랑 영어는 내가 자신이 있어가지고 괜찮았는데 탐구가 이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나는 지금도 그래서 고등학생들 애들 보면은 탐구 잘하는 애들 이런 거 보면은 신기해. 되게 존경스러워.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그러니까 머리가 되게 빠릿빠릿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쉽지가 않더라고. 자, 어쨌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f1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잖아. 그럼 봐봐. 여기서 일단 무한대로 갈 때는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잖아. 그럼 수렴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요걸로 알 수 있는 건 뭐겠어? 최고차항에 대한 차수와 개수비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0으로 가잖아. 요거 같은 경우 우리 뭘 알 수 있어? 최저차항이야. 맞지? 최저차항에 대한 차수와 개수비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을 거거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얘가 n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얘의 정확한 차수를 몰라. 그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 케이스 나눠서 들어가야 돼요. n이 자연수니까 직접 하나하나 대입해서 볼 수 있잖아. 맞지?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자 첫 번째 n이 2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야. 괜찮을까요? 그럼 n이 2라고 가정을 하면은 얘가 분모에 있는 차수가 2차잖아. 그럼 분자에 있는 차수가 몇 차가 돼야 돼? 얘도 2차가 돼야 돼. 그래서 분자가 fx-2x의 세제곱 플러스 4x 제곱인데 요게 뭐가 돼야 돼요? 5x의 제곱하고 무언가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거든. 맞지?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럼 내가 이거를 fx는 내가 옮겨주면 어떻게 되겠어? fx는 2x의 세제곱 플러스 9x의 제곱하고 플러스 무언가 이렇게 될 거거든. 그럼 내가 이제 여기서는 fx 뒤에 있는 차수를 결정을 해줘야 되지. 근데 n이 2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걸 여기다가 대입을 하잖아. 그럼 x분의 fx잖아. 그럼 여기서는 뭘 할 수 있어? fx의 최저차항이 몇 차야? 1차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죠? 1차고 개수비가 몇이야? 2니까 개수가 2라는 소리지. 그래서 여기 2x가 이렇게 돼요. 괜찮을까?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면은 F1은 뭐가 돼? F1은 얘는 13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하나 구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 n이 3이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야. 그럼 3이라고 가정하면은 fx 여기서 보면 어떻게 돼? 여기 이제 3차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지? 분자가. 그럼 fx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플러스 4x의 제곱은 뭐가 돼? 얘가 3차가 돼야 되니까 5x의 세제곱 해서 플러스 무언가 이런 식일 거거든. 그지? 그럼 그랬을 때 잘 봐봐. 여기서 내가 이제 좌변의 식에 있는 이 다항식을 우변으로 다 옮겨주면은 요거는 7x의 세제곱해서 플러스 무언가 해서 이렇게 들어갈 거거든. 맞지? 근데 잘 봐봐. 요것도 근데 내가 이거를 여기다 3을 넣잖아. 그럼 x 제곱분의 fx지. 그럼 fx의 최저차항이 몇 차라는 거야? 2차라는 거잖아. 그죠? 그럼 요거는 7x의 세제곱하고 뭐가 돼야 돼? 플러스 2x의 제곱이 되어야 된다. 저게 n이 1 대 fx 제곱이면 그냥 x 제곱 아니에요? 어디? 이거? 네. 에? 왜? fx 아 맞네 x 제곱이네. 아 쏘리 잘못 썼다. 그지? 맞죠? 빼야 되니까 계산하면 요거 2 더하기 1 더하기 2니까 이거 5가 되겠지. 그죠? 그럼 얘는 요렇게 되겠지. 그러면 요거는 괜찮겠어? 그래서 이제 F1은 뭐가 되는 거야? 얘는 7 더하기 2니까 9가 되겠지. 그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다음은 n을 어떻게 하냐면은 4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그냥 볼게. 괜찮아요? 여기서는 왜 4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냥 바로 해버리 4, 5를 대입 안 하고 왜 바로 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냐면은 여기서 지금 분자의 요 식에서 봐봐. 요 식에서 분자에 있는 식에 뭐가 있어? 3차랑 2차가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분자식에 3차, 2차가 있기 때문에 n을 2라도 3이라고 두면은 요 개수에 대한 개수가 뭐에 영향을 받아? 얘네 식에 영향을 받거든 무조건. 맞지? 근데 4보다 크거나 같을 때부터는 이 녀석을 내가 옮겨봐야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거든. 그래서 그냥 바로 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그럼 요건 이제 어떻게 되겠어? fx 분자에 있는 식인 fx-2x의 세제곱 플러스 4x의 제곱이 뭐가 돼? 5가 돼야 되니까 5x의 n제곱 플러스 무언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봐봐. 얘가 4보다 크거나 같으면 요거 옮겨봐야 영향 받아 안 받아? 안 받겠지. 맞아요. 얘가 만약에 3이거나 2거나 이러면 어떻게 돼? 요 개수에 영향을 받잖아 옮겼을 때. 4보다 크거나 같으면 영향 안 받죠. 그래서 옮겨주면은 fx는 5x의 n제곱 플러스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해서 뭐 무언가 이렇게 하면 될 거거든.
그지? 근데 요게 또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게 n-1차잖아. 맞지? 그럼 요게 몇 차 이상이야? 3차 이상이거든. 맞지? 근데 요게 지금 무조건 2가 돼야 된다고 하잖아. 맞지? 그럼 내가 3차 이상이니까 여기 뒤에 있는 항들은 다 사라지겠어? 안 사라지겠어? 사라지겠지. 그래서 요걸 내가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결국 5x의 n제곱 플러스 2x의 n-1제곱이다 라고 쓰는 거지. 괜찮아요? 왜냐면 n-1차가 최저차항이 돼야 되는 거거든. 3차, 2차 이딴 거 다 쓰잘 데기 없다 이거야. 그죠? 아하. 그래서 요걸로 이제 f1을 구하면 어떻게 돼? 요건 이제 7이 된다. 그럼 여기서 제일 최대값 뭐예요? 9가 되겠지. 괜찮아? 그래서 요거는 서술형으로 이렇게 제시돼 있으면은 보통 그냥 객관식으로 풀 때는 바로 찍어서 풀어도 되잖아. 대충 적당히 찍어서 풀어도 되는데 요거는 2, 3 하고 4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돼요. 되겠지? 자, 그래서 요거는 이 정도로 해설하고 마무리합시다. 끝. 그리고